6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130여 개 국가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다 참여가 되고 있다. 거기다가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연구 막바지 단계이다. 시범 또는 출시 단계. 전 세계 CBDC의 세상이 우리 곁으로 차츰차츰 똑깍똑깍 시계추가 다가오고 있다. CBDC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은 수입 2.0과 XRP와 가상자산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입법의 지지를 표명한다. 디지털 유로 입법, 그게 뭘까요? EU 온오프 병용 디지털 유로화 입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CBDC는 다 작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 설계 때부터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왔죠. 리플 또한 엑스팝을 통해서 오프라인 결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화폐인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입법 초안을 28일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입법 초안은 유로존, 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에서 단일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유로화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럽중앙은행과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될 디지털 유로화의 법적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 지역 거주 개인과 방문객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화 사용 관련 공식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 유로화는 2027년 이후부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참고할 뿐이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2025년 기준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좀 땡겨올 수도 있고. 디지털 유로화 발행, 유통, 결제 등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입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 및 최종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들어올 부분이다. 제가 노래에 반복 어급처럼 하는 말이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은 연결됩니다. 공식처럼 언급을 했었죠. 자, 엑센추어 뒤에는 디지털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 유로, 엔, 리플, 스위프트. 자, 왜 제가 반복해서 방송 때마다 노래 반복 어구처럼 외치고 있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와 발맞춰서 유럽중앙은행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유럽위원회 입법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 내 어디서나 무료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디지털 유로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이 치열하다. 아크 인베스트 기존 신청서에 감시 공유 동의를 추가하였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해서 전 세계 자산운용사 그리고 처음에 이드피 블랙론보다 먼저 신청했었죠. 그레이스케일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말입니다. 미국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미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블룸berg과 거의 유사하게 말입니다. 아크가 SEC에 제출한 현물 현물 ETF 신청을 수정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그리고 한 암호화폐 거래소 아마도 코인베이스와의 감시 공유 동의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요, 코인베이스의 주요 쩐주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주주. 당연한 부분이겠죠. 사실 뭐 코인베이스나 블랙록이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상당히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발맞춰서 유럽의 자산운용사 21쉐어스도 아크 인베스트먼트처럼 감시 공유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4월에 SEC에 접수된 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블랙록 ETF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GBTC 할인폭 33%까지 축소, 연중 최저이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할인폭이 굉장히 컸었죠? 자, 할인폭이 커졌을 때 뭐라고 했죠, 제가? 빤스까지 들어가야 될 때다. 요거는 계속 축소될 확률이 무척 높다. 하반기 강력한 상승장이 예상되고 있다. 여러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증가세 전환 가능성이 있어. 관건은 미국 규제이다. 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최대 5조 달러, 원화 약 6,565원까지 커질 수 있다. 요거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다만 그 핵심으로 거시경제와 주요국 정부 차원의 규제가 뽑혔다. 정책 위반자들이 이를 필수적으로 인정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7월 둘째 주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패트릭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죠.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제시할 것. 법안은 가결될 경우 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진다. 감이 오시죠? 시그널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테두리, 그 부분이 나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이제는 해볼 만한 승부이다. 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왜? 왜? 본질을 찾아가라. 원인과 시스템과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큰 판이 보인다. 현상에 주목하게 되면 물론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많이 들어요. 뭐 신문 기사나 미디어나 이런 거에 많이 속아봐야, 투자도 마찬가지도 많이 잃어봐야 그래야 선수가 되죠. 농구건 골프건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마지막에 말로 홈런을 때려버리죠. 그렇죠? 그것 또한 과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자기의 프레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예전에는 좀 시간차가 조금 너무 땡겼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익었다. 확실히 커질 만한 그런 시스템이 다가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개핏닷컴의 CEO라고 하십니다. 디스코드, 트위터, SNS 계정을 통한 소액 송금과 결제를 지원하는 회사라고 해요. 이들 채널을 통해서 링크만 공유하는 것으로도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겟빗닷컴은 수수료를 받는다. 시장이 커져야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커지겠죠. 그 세상이 무르익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지표예요. 이 회사가 현재 78개국에 걸쳐서 50만 명의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100만 명의 사용자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성장과 관련해서 백 대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암호화폐 지갑 수다. 두 지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결제 서비스의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 세계에 있는 돈이 블록체인 공간으로 들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없었던 돈이 추가되고 이걸 쓸 수 있게 되면 온체인 경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란, 브라질, 사우디 제3국가도 위안화 무역 결제에 사용한다. IMF 러시아 이사. 스위프트 2.0망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걸 뜻합니다. 자, IMF 알렉세이 모진 국제통화기금 이사가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탈달러화 추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IMF 이사국은 회원국에서 추천한 24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알렉세이는 러시아 추천 이사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국경 간 거래에서 대체 통화, 특히 중국 위안화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란, 브라질, 사우디 등이 이미 중국뿐 아니라 제3국과의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건 1세대 법정화폐가 끝이 나고 2세대 스위프트 2.0망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파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 제약 조치를 예상한다.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22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더불어서 파월과 라가르드,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죠.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듯하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나 경기 침체의 위험은 지속된다.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침체 위험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물가가 생각보다 더 안 꺾이네.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라고 미디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미 연준 22등 중앙은행 총재들 금리 계속 오른다. 자, 보면 경기 침체보다 물가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IMF는 금융위기를 경고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부총재는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총재는 이날은 방점을 다른 곳에 찍었다. 고금리로 인해서 시스템 금융위기가 촉발되면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100% 멈춥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이 되면 100%, 99가 아니라 100% 멈추고 바로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세상에 이 전환되는 유동성들은 가상자산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올 겁니다. 미친 듯이 빨아제낄 거예요.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져 나가겠죠. 이때부터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의 자산사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스템 금융위기가 촉발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멈춰야 한다. 지금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의도적이에요. 고강도 금리를 올려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이 말입니다.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를 미친 듯이 상승시켰고 실물 경제를 박살시켰고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온통 박살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쩐주들은 밑에서 열심히 또 긁어 모으고 있겠죠. 개인들은 급등장 때 또 돈을 다 띠꼈죠,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끌어올리면 또 들어올 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또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한 국제 포럼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걱정한 만큼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결국 미디어마다 해석하는 것이 또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시와 자 지금 전 세계 증시와 시황과 코인 시장과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걸 입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그림이 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0.25% 인상 가능성은 84.4%. 엄청나죠? 전일의 76.9에서 84.3까지 늘어났습니다. 해외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미국 증시 나스닥은 0.27 강보합, 다우와 S&P는 0.22, 0.04 보합권, 즉 보합권에서 별 반응 없었다. 그런데 유럽 증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서 포럼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럽 은행에 모여있는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유럽 증시는 오히려 영국 0.52, 프랑스 0.98, 독일 0.64로 상승으로 끝이 났어요.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 자, 국채 시장을 보겠습니다. 국채 채권물 10년, 2년, 3년, 5년, 30년, 2년과 10년, 단기물의 기준은 2년, 장기물의 기준은 10년이라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장단기 금리가 현재 역전되었죠. 10년물이 3.71, 2년물이 4.71입니다. 돈을도 올해 무려 8년이나 더 오래 빌려주는데 금리를 더 조금 줘. 돈을 더 짧게 빌려주는데 더 비싸게 내야 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죠. 역마진이 납니다. 상업은행에서는요. 예대마진 폭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 금리를 보자고요. 다 떨어졌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갔었어야 돼. 금리 올리겠네. 그러나 CME 페드워치와는 다르게 미국 채권 시장은 금리가 떨어졌다. 조금 더 현미경을 확대해서 볼까요? 자, 하루의 흐름입니다. 쭉 떨어졌어요. 금리 올릴 수 있을까? 자, 1개월로 볼게요. 그쵸? 1개월로 보더라도 고점을 딱 6월 12일에 한번 딱 찍고 쭉 내려가 있죠. 자, 그리고 3개월로 볼게요. 3개월로 뚝 보더라도
3.83을 찍고 찔끔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갈 폭이 많다는 거예요. 자, 1년치로 보도 4.2를 찍고 찔끔 내려가 있습니다. 10년치로 보면 거의 고점권에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바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타냈던 결과입니다. 이게 내려갈 폭이 있겠죠. 지금은 긴가 민가 헷갈린다. 그러나 어쨌든 채권 시장은 어제 제롬 파월과 이런 발언들을 그렇게 긴축적으로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1312원, 즉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306원. 원화가 조금 또 강세로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원화가 강세였었어요. 그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갔다가 그 부근에서 찔끔 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현재 외환 시장에서도 원하는 강세, 찔끔, 그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죠. 달러 인덱스 102.54, 강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찔끔 나왔죠. 자, 엄청난 약세, 그 다음에 찔끔 강세가 나왔다. 엔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저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일본은 부양시키고 있다. 다만 기조적으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경제 리바이벌이다.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본 경제입니다. 유가 또한 69.56달러. 자,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서 현재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죠? 시장은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증시와 외환과 채권, 금리 시장 다 영향을 그거 아닐 것 같은데? CME 패드워처의 발언과는 다르게 그러나 가상자산만 그동안에 짧게 좀 반등폭이 있었죠?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조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음봉을 한번 찍으면 꼭 다른 애들 이더리움도 음봉을 좀 찍었죠? 비트코인보다 음봉 길이가 좀 길죠. 이더리움 또한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본격적인 알트의 주인공이 되겠죠. XRP도 올라간 것도 없는데 뜩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시도 최근에 반등에 이어서 음봉이 득 하고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만 영향을 받았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최근에 찔끔 올라갔던 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다. 다만 요거 소화하고 다시 가겠죠. 더불어 현재는 비트코인만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알트의 시즌이 도래하는 시그널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테스트베드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MTN이라고 하는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출시한다.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책임자가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CBDC와 규제 대상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은행에 규제된 화폐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토큰화된 예금, 가상자산을 담보로 받을,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 오늘도 마스터카드에서 토큰화된 은행 예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은행에 규제된 화폐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 감이 오시죠? 시그널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 코인데스크에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원문 기사겠죠. 그렇죠? 마스터카드는 새로운 영국 테스트베드에서 토큰화된 은행 예금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 토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사용하여서 이동할 다중 토큰 네트워크,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고요.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초대가 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할 것. JP모건의 내부 도매 현금 토큰인 JPM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종류의 토큰화된 현금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수많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JPM 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신 제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JPM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대 은행은 UBS, 그리고 일본의 2위 은행은 바로 미주호와 그리고 미주호은행이죠. 여기에도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관련 지어서 언급을 드릴게요. 리플과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은행에 규제된 돈이다.
자, 기사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오늘 BIS와 그리고 프랑스 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스위스 국내은행이 참여했던 도매용 CBDC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예요. BIS, 월드뱅크, IMF, ADB, 기타 등등의 국제 기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유기체처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하나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토큰화된 은행 자금을 잘 활용하여서 거래가 자금 세탁 방지, 안티머니 론주리 규정과 같은 것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한 은행이 토큰화된 형태의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싱가포르의 다른 은행도 토큰화된 예금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경 간 가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교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자, 그리고 애틀랜타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전 세계 130개 국이 CBDC 연구 중 절반 연구 막바지이다. 오늘 제가 언급드릴 도매용 CBDC, 미국은 은행 간 사용되는 도매용 CBDC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호주, 태국, 러시아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연구 중이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스위스 얼마 전 나왔었죠?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CBDC 플랫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됐었죠. 그 그림이 잡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도매 CBDC 국경 간 거래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감이 오시죠? 자, 도매용 CBDC가 오늘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다른 주체에서도 도매용 CBDC가 언급이 되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유기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국제결제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매 CBDC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BIS, 혁신센터, 싱가포르 통화청, 프랑스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이 협력한다는 설명이다. 외환거래, 결제의 효율성과 보안,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이용해서 AMM,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상당히 우리가 자주 보았던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 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별표 5개짜리 보고서입니다. 한눈에 그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금융기관용 AI 기반 안티머니 론저리 제품을 출시한다. 자, 구글 클라우드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금 세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제품 기반인 AMM의 출시, 자금 세탁 방지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자, 위험 점수는 거래 패턴, 네트워크 행동, KYC, 노이어 커스터머 데이터를 포함한 은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고위험 소매 및 상업 고객의 인스턴트 그룹과 식별을 합니다. 구글의 클라우드의 AML, AI는 HSBC의 AML 감지 기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HSBC의 금융 범죄 위험 및 규정 준수 그룹 책임자인 바로 제니퍼 칼버리가 말했습니다. HSBC, 구글, 클라우드, AI, AML 다 이 인프라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 그 부분에는 국경 간 결제 그리고 도매용 CBDC, 브릿지, 자동화 마켓 메이커, 웹엑스 외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방송 마지막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 구독자님께서 질문한 게 있어요. JPM 코인 이거는 리플과 경쟁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JP 모건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 일본의 2위 은행인 미즈호 이들 또한 오래전부터 자체 코인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JPM 코인은요. 자체 결제망, 즉 JP모건 그 망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처럼 이거는 이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고 자체 결제망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 JP모건 고객들에게
마찬가지로 UBS 또한 마찬가지고요. 미주호도 마찬가지이다. 그 망에서만 사용이 된다. 아시겠죠? 더불어 페이팔 또한 그 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 범용으로 연결되는 건 뭐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까 언급했죠?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자체 망이건 또는 이 모든 결제망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스위프트 2.0 금융의 원 시스템의 하나의 혈관으로 작동을 하겠죠. 리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핵심을 가르는 건 뭐냐면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그 부분을 거액 결정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사실 이 망을 통해서 전 세계 CBDC건 스테이블 코인이건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범주 안에 JPM 그리고 UBS, 미주호 이 자체 코인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포진된다 보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가상자산으로 언급되고 있는 코인과 토큰들, NFT 다 이 망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큰 테두리가 그려지실 거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오래된 구독자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비트코인 ETF, 뭐 타 알트코인 ETF로 이어지겠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이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하나만 받는다. 따라오는 이더리움 ETF, 그리고 XRP ETF, 뭐 ETF가 나오겠죠. 이 ETF는 그 코인 하나만 담는다. 그런데 이거 말고 증시처럼 이제 뭐 보면 알트코인 ETF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증시처럼 자금을 쏠 때 알트코인 ETF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묶여가지고 지수 추종 알트코인 ETF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더라고요.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전반적으로 증시처럼 운영될 거니까요. 가상자산이요. 증시도 마찬가지죠.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별, 산업별 뭐 헬스케어 ETF도 있고 IT ETF도 있고 전기차 ETF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도 이제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먼저 ETF와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오고 알트코인, 섹터별 ETF가 나오고 통합되는 ETF가 나오겠죠. 그 기준은 아마도 한 3년?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추세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 3년? 5년 그 기준점일 거 3년 기준점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들어올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처럼 운영이 될 거고요. 결국 주식과 가상자산은 브릿지로 연결될 겁니다. 다 통폐합이 될 거예요. 하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에 발맞춰서 파생 상품도 그리고 지수 추종 펀드에 대한 규격과 제도도 발맞춰서 나오겠죠. 자, 오늘 방송 질문 주셨던 구독자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이시죠? 제가 오전에 8시인가 방송을 하니까 형 아침 방송으로 바꿨어? 반갑게 댓글을 남겨줬던 분이시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사용해 도매 CBDC의 국경 간 교환, 프랑스 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BIS, 스위스 국내은행이 참여한 도매 CBDC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봤던 단어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금융 시스템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토큰화가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가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은 외환시장으로 하루에 약 7조 5천억 달러를 거래합니다. BIS의 2022년 기준. 자, 리플의 FX.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었죠. 미래의 토큰화된 세계에서 FX를 어떻게 거래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까? 국경 간 지분을 개선하는 G20의 목표와 관련해서 몇몇 프로젝트는 도매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분산 원장 기술 DLT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국경 간 및 FX 거래의 타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사용하여서 도매용 CBDC의 공동 거래 및 결제를 탐색하고 결제에만 초점을 맞춘 이전에 국경 간 도매용 CBDC 프로젝트를 확장합니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언급되었다. 상당히 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이죠. 도매용 CBDC, 자동화 마켓 메이커, 국경 간 결제, 상호 포용성과 금융 포용성과 상호 운용성.
그리고 더불어 브릿지 자산. 그 말이 다 오늘 언급됩니다.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유동성 풀을 사용하여서 토큰화된 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여기에 국경 간 도매용 CBDC 프로젝트를 확장한다. 둘째, 중앙은행 요구에 기반한 설계 기능을 포함하여서 대체 가능한 도매용 CBDC 토큰에 대한 공통 표준을 테스트합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나는 도매용 CBDC를 테스트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확장하여서 소위 브릿지를 사용하여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간의 자산 이동성을 조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브릿지를 사용하여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죠. 이 프로젝트요, 19페이지 그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리플과 XRP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봤던 문장들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 플랫폼에서 결제. 이 브릿지는 온체인 거버넌스와 관리되는 오프체인 통신의 조합으로 네트워크 간의 도매 CBDC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IS 혁신 허브, 프랑스 은행, 싱가폴 통화당국 및 스위스 국립은행 간의 공동 개념 증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전히 실험적이며 관련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거나 디파이 또는 특정 기술 솔루션을 승인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거 많이 봤던 말이죠. 승인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험적이다. 그러나 이게 결국 확장해 나가서 결국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것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죠. 이거 100% 옵니다. 프로젝트 마리아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진 공동 개념 증명이다. 공동으로 개념을 증명한다는 거죠. 첫 번째, 국내 플랫폼과 국제 네트워크 간의 원활하고 안전한 도매용 CBDC를 전송하기 위한 브릿지 설계.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죠.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사용하여서 FX 외환 은행 간 시장을 개발한다. 이 개념 증명 타당성의 초점은 도매용 CBDC 거버넌스 측면과 같은 운영 정책을 고려한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사용한 브릿지 및 FX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절충으로 보완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도매용 CBDC, 브릿지 및 자동화 마켓 메이커.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명칭 세 단어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본 포인트로 해서 확장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 자, 그림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스위스, 그리고 유로, 싱가폴, 그리고 브릿지. 브릿지가 언급되죠. 세 가지 커런시가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의해서 브릿지로 세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BIS 프로젝트 마리아나 이 보고서에서 제가 지난번 쭉 연장선에서 방송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언급했던 단어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 핵심 3개 단어가 포진되어 있었다. 그쵸?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XRP는 국경을 넘어서 자금을 결제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가교, 도구로 분류될 것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10,000달러 플러스 알파. 10,000달러 플러스 왕관인가요? 참고만 한 뿌립니다. 589달러도 10,000달러도. 일단 1,000원을 넘어서 3,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렇기에 해지의 대상으로서 참고상으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 현금이죠. 지금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코인이 있잖아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부동산의 가격이 막 눈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과 코인은 실시간 계좌장으로 초 단위로 막 본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주식도 팔아가지고 결국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럼 현금이 되는 겁니다. 얘도 사실은 현금이지만 자산이에요.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 디플레이션으로 명명되는 가치에 의해서 계속 변동되고 큰 그림에서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뿐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물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 현금의 가치는 올라왔었죠.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를 저는 그래서 묻어둘 생각이다. 돈이 필요하면 팔아서 쓸 뿐이다. 이 말씀을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시나리오 1과 2를 병행하셔라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2023년도 하반기는 폭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